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1번 한번 해볼까요? in ing라는 말을 쓰면 뭐뭐 할 때라는 말이 됩니다. 곧 바로 나오는데 바로 같은 과에 뒤에 설명이 있는데요. in이라는 전치사는 우리가 맨날 뭐뭐 안에라고 해석하잖아요. 근데 in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시간의 전치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공간의 전치사도 있어요. in하고 반대되는 전치사는 뭐가 있나요? in하고 반대되는 말은 out이 있겠네요. out도 뭐가 있냐면 시간의 의미가 있고 공간의 의미가 있어요. 똑같이. 네, 시간이 왜 우리도 사실은 뭐뭐 안에 뭐뭐 내로라는 말을 할 때 이번 여름 방학에라고 할 때 여름 방학은 공간이 아니라 뭘 쓰고 있는 거죠? 시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한국말이면 문제없이 쓰고 있는데 영어에서 그 생각을 잘 안 해본 거죠. in을 계속해서 우리가 자꾸 공간만 떠올리는데요. 얘 시간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데 뒤에 뭐가 와버렸냐면 동작이 나타났죠. 공간일 때 in the room이라고 하면 이건 공간이 나오지만 in 다음에 ing라는 동작이 나타났으니까 얘는 이 동작을 할 때라는 말이 되는 거죠. on ing라고 쓰면요. 전치사 on을 붙여서 ing라고 쓰면 이 동작의 순간에 딱 들러붙어 있는 걸 나타내거든요. on 기억나시죠? 뭐였죠? 접촉과 계속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동작에 딱 달라붙어 버리면 얘는 무슨 말이 되냐면 뭐뭐 하자마자라는 as soon as 같은 의미가 되는데 이는 단지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n ing면 뭐뭐 할 때가 되어서 유명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의 한 가지 실수, 흔한 실수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assume하는 건데 그 다음에 assume 뒤에 지금 두 번째 줄에 that이 나왔으니까 that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걔네들은 잘 몰라, 많이는 몰라 라는 얘기죠. 뭘 제외하고 나면 자기들의 직업을 제외한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뒤에 가서 in하고 out 다시 할게요. 이번 거 안에 다시 있어요. in이 대신에 뭐만? 시간하고 공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in하고 to가 합쳐지는 into도 시간 공간 두 가지 나오겠네요. in의 반대인 out도 시간 공간 두 가지 나오겠네요. out of도 그러면 out of가 into의 반대인데 그것도 시간 공간 두 가지 나오겠네요. 우리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4번 문장에서 into도 하고 그거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assume이라는 말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그 think라는 동사가 아주 쉽고 기본적인 동사이면 이 동사 안에는 여러 가지 부분 집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retrospect 같은 이런 단어도 있는데 retrospect는 무슨 단어냐면 회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얘는 확실하게 think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 retrospect라는 단어를 think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think를 전부 다 회상하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think에는 뭐도 있으니까 presume이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presume하고 assume이라는 단어는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지금 이거 느낌 오시죠? 무슨 얘기인지? 야, 그러면 assume도 presume도 retrospect도 다 생각하다라고 해석했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경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생각하다를 think라는 단어를 회상하다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망가져 버리는 경우들도 나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추정하다, 회상하다 이런 어려운 단어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보다 생각하다라는 쉬운 단어로 바꿔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발명하다라는 말 대신에 만들다라고 해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가 원래 애초에 think라는 단어가 있었을 텐데
이 think라는 단어가 점점 더 새로운 단어들, 구체적인 단어들을 인간이 언어 사용 과정에서 발달시키면서 얘네들을 자기의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자기의 원 개념인 생각하다로 해석해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는 나오지 않는 거죠. 자, 이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는 단어들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쉬운 단어들로 바꿔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얘도 추정하다 어렵잖아요. 그냥 생각하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개 중에서 어둠이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말에 그런 걸로 알고 있을게 이런 느낌이 어둠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일주일 전에 약속을 해서 저녁 때 만나가지고 술 처먹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야 근데 오늘 그래서 약속을 확인하려고 계속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습니다. 문자를 남기는 거예요. 오늘 저녁 7시에 라페에서 만나는 걸로 알고 있을게 라고 할 때 그때 알고 있을게를 어둠을 쓰는 거예요. 라페에서 만나는 걸로 추정할게 이래도 되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그냥 그렇게 7시에 만나는 걸로 생각할게 라고 해석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원래 기본 뜻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뭐뭐라고 알고 있을게 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해석 다시 해볼까요? ing 뭐뭐 할 때입니다. 흔한 실수. 그래서 그 슬랩들하고 우리 보통 슬랩이라고 많이 하죠. 유명 인사들과 이야기를 할 때 하는 흔한 실수 하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저 사람들 많이는 모를 거야. 이걸 제외한 다른 것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 일러드리면 띵이라고 끝나는 놈은 전부 다 명사거든요. 띵이나 body나 이렇게 끝나는 놈들은 전부 명사인데 얘네들은 형용사를 앞에 놓을 수 없고요. 무조건 형용사가 뒤로 가야 됩니다. 단어 하나짜리여도. 야, 그럼 특별한 것 한번 해볼까요? special something이라 쓸 수 없고 뭐라고 써야 되죠? something special이라고 이렇게 써야 올바른 말이 되는 겁니다. one으로 끝나는 말도 똑같아요. someone, anyone 이런 것들도 다 뒤에 형용사가 뒤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else가 다른이라는 말이니까 뭐뭐를 제외한 다른 것들에 관해서는 뭘 제한? 자기 직업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건 잘 모를 거라는 게 흔히들 하는 잘못된 착각입니다 라는 얘기군요. 그 다음 2번 한번 해보시죠. 여기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young people들이 violence를 폭력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었다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 뒤에 가서 10과에서 다시 나올 건데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목적격 보호를 항상 to do로 써야 되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 자리를 반드시 to do로 써야 되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런 동사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사역동사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지난번에 얘기해 줬잖아요. 사역이 시키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인이 되어서 목적어가 이것을 하는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그래서 일본 말로는 사역이라고 하면 이게 역할을 받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우리말로는 사역이라고 하면 일을 시키다라는 말이 되어버려서 사람들이 사역동사를 시키다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잖아요. 같은 한자라도 뜻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 애들이 근데 영어에 특히 개념어와 관련된 것들이 일본 애들이 한자로 번역을 많이 해서 로맨스를 낭만이라고 번역한 것도 일본 애들이었고 그 다음에 공리주의 뭐 이런 학문 용어들 이런 것들도 일본 애들이 주로 번역한 걸 우리가 한자를 그대로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공리주의라고 하면 여러분 전부 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동의 이익 이런 느낌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런 걸 단어의 잠존 영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은 공리주의 할 때 공짜는 공부하다라고 할 때 공짜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공동의 이익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그럴 때 고치지 않고 잘못 그대로 가져다 써버리면 엉뚱하게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연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 똑같은 한자어를 놓고 일본어로 연인이면 제가 알기로 제가 뭐 일본어를 잘하지는 못해서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일본어로는 연인이라고 쓰면 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한자어를 갖고 왔다고 해서 똑같은 뜻이 반드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이라는 말은 일본 애들이 만든 말이지만 일본 사람들이 일본 애들이 지네들이 만들 때는 이 사역은 어떤 말로 쓴 거냐면
하게 하다라는 이런 말로 역할을 받는 걸로 썼는데 우리가 이걸 시키다라는 말로 사람들이 이상하게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make, have, let이 사역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make, have, let이 사역동사가 아니라 수많은 사역동사들 중에 부정사 to를 쓰면 안 되는 사역동사가 make, have, let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오히려 다 뭐가 돼야 되죠? 다 부정사 to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법 문제도 나오잖아요. allow나 expect나 encourage, enable 이런 것들은 항상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있는 부정사를 쓰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올 때 보호 자리에 부정사를 빼버린 원형 부정사가 잘못된 보기로 나오는 이유가 make, have, let하고의 용법을 헷갈리는 미국 애들이 그걸 자꾸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문제로 만드는 건데 우리가 좀 이 동사에 대한 이해를 좀 잘 못했다고 봐야죠. 얘기가 좀 어려웠죠. 결론은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직접 lead라는 놈의 이끌다라는 뜻을 넣어버리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 동작을 하게 하다 정도로만 해석해버리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되셨어요? 그럼 여기 lead라는 동사가 있고 젊은이들이 받아들이게 한다라고 하면 될 걸 받아들이게 이끈다라고 하면 오히려 동사 두 개가 들어가서 의미가 중복되면서 내용이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는 앞으로 모든 동사들은 뭐 100% 이렇게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면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0과에서 과를 잡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굳이 이 뜻을 강조하지 않아도 뒤에 있는 얘를 하게 한다라고만 해석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심지어는 여기 있는 단어를 몰라도 해석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겠군요. 야, 폭력이나 범죄를 강조하는 거죠. 두드러지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폭력이나 범죄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 강조하는 것이라는 주어를 꾸미는 뭐가 붙었어요? 전치사구가 붙었네요. 동사가 나올 때까지 가야 되니 has led라는 동사가 나올 때까지 전체가 다 주어를 꾸미는 형용사가 된 거겠죠. 막 이렇게 나누고 쪼개가는 거 많이 좋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특별하게 얘를 설명하는 시간이라 저렇게 간략하게 표기를 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강조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는 게 젊은이들로 하여금 폭력을 받아들이게 하죠. 폭력을 뭐로 받아들이게 하냐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라는 말인데 as는 우리말의 기구격 조사, 자격격 조사의 의미를 동시에 다 가지죠. 기구격 조사가 뭐뭐로 써고요. 그 다음에 자격격 조사가 뭐뭐로 섭니다. 우리말은 얘를 분리하는데 영어는 분리하지 않고 둘 다 as로 사용하는 거네요. 그러면 미국 애들이 로서 배울 때 되게 어렵겠죠. 지네들은 하나인데 두 개로 나눠놨으니. 그래서 우리말은 과거 하나만 쓰는데 영어는요 과거와 현재 완료로 나눠놨으니 한국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 이렇게 쓰고 어떤 때 이렇게 쓰는지를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위 신분일 때는 로서를 쓰고 행위나 특징일 때는 로스를 쓴다고 예문을 몇 개 배우면 되겠죠. 그러면 과거하고 현재 완료가 우리말로는 똑같이 우리말로는 먹었다라고 하지만 가르쳤다라고 하지만 그 속뜻이 어떻게 다를 때 나누어 쓴다는 걸 배우는 게 기본이겠죠. 예, 완료 때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거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리드가 곧바로 리드 다음에 뭘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오면 뭐뭐를 이끌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사역동사처럼 쓰였을 때로 국한하는 겁니다. 3번 해보시죠. 지금 주어가 tendency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갖고 문법 문제 잘 만드는 게 implies 안 주고 imply라는 복수 동사 주는 거. 그런 이제 소위 꾸미는 말을 못 찾아내면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주어겠네요. 근데 부정사가 연달아 두 개 붙었습니다. 찾으려는 경향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찾냐면 사람을 찾는데 또 사람을 꾸미는 형용사가 또 붙었네요. 앞에는 tendency를 꾸몄고 얘는 사람을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할, 욕해줄 사람을, 비난할 사람을 찾으려는 경향이 이 글의 주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언제 그러냐면 뭔가가 잘못됐을 때,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비난할 사람을 찾으려는 이런 경향은 의미하는 거죠. imply가 내포하다, 의미하다, 함축하다인데 내포, 함축 이런 거 말 너무 어렵거든요. 내포하다, 함축하다가 다 속으로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 뜻은 또는 의미하다 정도로 해석하셔도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라는 걸 결국 의미하는 거죠. 어떤 뭔가가 잘못됐을 때 누군가를 찾아서 비난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건 그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extern은요, external이라고 쓰면 AL 붙이면 명사 뒤에 붙었으니까 형용사 되겠죠? external이라는 형용사는 뭐예요? 얘는 우연한이잖아요. 신기하죠? ext는 사건 사고인데 얘는 형용사는 우연한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거 질문했다가 선생님한테 어떻게 명사에다가 형용사 전미사를 붙였는데 사고의 사건의가 안 되고 우연한이 되지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영어는 그런 거 많아. 이게 영어 선생님들이 아주 좋은 탈출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외워야 돼. 할 수 없어. 그래갖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아니더라고요. ext는 앞에 뭐가 빠진 거냐면 우연한이 빠진 거예요. 우연한 사건, 우연한 사고를 extent이라고 그럽니다. 즉 의도하지 않은 일, 나의 의도성이 없었던 일을 extent이라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traffic accident이죠. killing accident이란 말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살인사건은 의도를 갖고 한 거잖아요. 내 의도가 개입되는 일은 accident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쓰죠? 그건 incident이라고 씁니다. 저는 뭐라고 배웠냐면 큰 사고, 작은 사고라고 배웠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 아니더만요. 그래서 external이라는 말은 그러면 당연히 우연한, 의도하지 않은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명사에다가 전미사를 붙였더니 형용사가 되면서 뜻이 바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럴 경우에 제가 원래 뜻이 뭔지를 찾아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4번 문장 한번 해봅시다. 문장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공부거리가 좀 있어요. 일단 뭐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쭉 공부를 해오셨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게 말이 들들 꼬이죠. 금방 밥 처먹었고 그러나. 앞에 as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나오는 pushes 라는 놈이 문장의 주요 동사가 아니다. 그죠? 소위 얘가 주절이 아닌 거죠. 문장에서 절이라는 걸 부수적으로 달 때 그 앞에 뭐 붙여요? 접속사, 관계사, 의무사 붙이니까 커마로 독립이 되어 있는 얘가 소위 뭐가 된 거냐면 부사절이 된 거죠. 그걸 꼭 구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얘가 문장에 뭐가 되는 거냐면 주절이 되고 얘가 종속절이 되는 겁니다. 문장 앞에 절을 붙였는데 얘 하나를 전체를 문장으로 놓고 대장이 되는 놈을 주절이라고 그러고 얘를 종속절이라고 부르거든요. 문법 용어로는. 그래서 얘가 접속사가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이 자리에 because 같은 접속사가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쭉 절이 하나 끝나고 독립하신 다음에 다시 문장이 시작될 거라는 걸 예고하는 거랑 같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예상하면서 읽으면 더 쉽겠죠. 우리 그동안 한동안 이렇게 굉장히 좀 밝고 환한 표정으로 이쁘게 잘 앉아 있다가 오늘 왜 이렇게 또 막 무서운 표정들을 하고 이렇게 막 노려보고 이러고 있을까요? 시험 봤나? 왜 이렇게 표정들이 안 좋죠? 앞에 as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했는데 as는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또는 뭐뭐처럼이라는 이런 말로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the hot air, 접속사도 당연히 뒤에 주어 동사 나오죠. 정확하게. 그래서 주어로 hot air 나왔는데 뒤에 뭐가 나왔냐면 ing가 나와서 얘를 꾸며주는 말이 됐겠죠. 그러면 물을 with it 이라고 할 때 it이 앞에 나오는 뭐가 되겠어요? 얘가 water가 아니고 얘가 hot air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딸을 데리고 다니다라고 할 때 carry를 쓰면 옮기다라는 말인데 carry 어쩌고 with 앞에 나오는 명사를 받으면 얘는 가지고 다니다, 데리고 다니다라는 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carry는 단독으로 사용하면 옮기다인데 그 다음 이 목적어를 하고 with 쓰고 앞에 있는 이 주어를 대명사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쓰면 그러면 carry는 옮기다라는 말이 아니라 데리고 다니다, 가지고 다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머금고 있는 뜨거운 공기 정도 해석하면 되겠죠.
자, 물을 머금고 있는 뜨거운 공기는 이라고 해서 carrying water with it 이라는 말이 hot air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pushes up이니까 올라가는 거군요. 올라가는데 어디 속으로 올라가냐면 the freezing air 안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freez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얘는 freeze는 얼다라는 자동사도 되고 얼리다라는 타동사도 돼요. 영어의 뭐 대부분의 동사가 그런 것처럼 영어로 꼼짝마라고 할 때 freeze라고 그래요. stop이라는 말도 되긴 하는데 좀 조금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우리도 꼼짝마 이러면 괜찮은데 중단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상대가 손 못 들고 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freez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어 뭐 이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물이 얼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얼음 조각이 얼음 방울이 됩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carry 용법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지문할 때는 지문은 문장 하나하나를 갖고 지문도 물론 나오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긴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책에 있는 문장들은 일부러 공부거리가 많은 문장들을 애써 뽑아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올해 여러분이 이 책 보시고 나면 내년에 이 책에 있는 문장 중에 올해 또 뭐 수능을 보거나 이러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장 중에 이거보다는 이 문장을 대체하면 공부할 게 더 생기겠는데 하면 자꾸 문장을 교체하면서 만들어져가는 책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냥 해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거리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 열심히 잘해 두시고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끄집어내서 이 문장 읽지 않아도 좋으나 거기 필기해 둔 것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는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해요. carry 기억 꼭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를 보시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in이라는 전치사가 시간의 개념도 있고 뭐의 개념도 있다고 그랬어요. 공간의 개념도 있습니다 라고 그랬죠. 보통 우리는 그런데 in은 주로 뭐만 생각하냐면 공간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어디 안에. 근데 우리도 이번 여름 방학 내로라고 얘기하면 사실 여름 방학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 되는 거죠. 한국 사람도 이 in의 의미에 해당되는 말을 시간과 공간 두 가지로 다 사용을 합니다. 자, in하고 반대되는 전치사가 뭐죠? in하고 반대되는 전치사가 out이에요. 밖에라는 말인데 in이 시간과 공간이 있다면 얘도 당연히 시간과 공간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on은 out은 시간으로 나타내면 뭘 나타내는 거겠어요? 끝을 나타내는 거였죠. 마지막까지 갔으니까 시간이 진행돼서 밖으로 나갔으니까 끝 넘어서 버린 것을 out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time out이라고 하잖아요. out이 끝이라고요. out이 끝. 그래서 그 run out이라고 하면 끝까지 다 돌렸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다 써버렸다라는 얘기가 되고 여러분 사람 몸이 피곤한 게 완전히 탈진 상태로 가는 걸 뭐 되었다고 그러죠? burn out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거예요. 뭘 알아야 설명을 해먹지. 진짜. 그래서 out이라는 말이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도 있어서 시간이 되면 끝이 되고 공간이 되면 밖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 책 뒤에 전치사 설명되어 있는 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분들을 다 해뒀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거기도 챙겨서 보셔서 전치사도 잘 챙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같아서는 전치사 강의로 보시라고 하고 싶지만 참으시고 수능 끝나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강의 봐주시면 저희 집 경제생활에는 도움이 됩니다만 그러지 마시고 수능 끝나고 한번 보시면 전치사를 잘 아는 건 영어를 잘하는 것하고 진짜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거 다시 한번 다 정리할 겁니다. 우리 지금 여태까지 전치사 여러분 뭐 배우셨냐면 on, off, away 배웠거든요. 이게 2차원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표면을 나타내는 전치사고 얘가 3차원의 전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출발 도착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to하고 from이에요. 그거 아직 안 했어요, 그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at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놓치면 안 되는 게 for하고 against가 여러분이 영어 해석할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얘네들은 툭하면 몰라서 다 뭐라고 해버리냐면 수거라고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 정리할 거고 of는 우리 이미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요 전치사들은 이 책 끝나기 전에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건데 부분 필기해 놓은 것도 잊어버리지 않게 챙겨보시지만 전치사는 워낙 중요해서 제가 뒤에다 따로 모아뒀으니까 거기도 이렇게 챙겨보면서 머릿속으로 on 이러면 적어도 두 가지 뭐와 뭐였죠? 접촉과 그 다음에 계속 지속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럼 off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버리면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전치사는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to하고 그 다음에 in하고 to가 결합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in과 to가 떨어져 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into로 붙어버린 거죠. 그러면 into도 똑같이 뭐가 있을 거냐면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to는 시간이 되면 뭐가 돼버리냐면 얘는요, 이 시간은 공간은 안 써도 되죠. 글자 그대로 안으로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뭘 내버리는 거냐면 변화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 into예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into가 시간으로 쓰이게 되면 변화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얘만 나오면 다 수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거 외우기 싫거든.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면 얘하고 반대되는 말이 뭐가 되는 거냐면 out of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out of도 시간하고 공간이 다 있겠네요. 공간을 쓰게 되면 어떤 말이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3차원의 공간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육면체의 공간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면 in이 이 안에 있는 거죠. out은 밖에 있는 거죠. into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out of는 중간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out of예요. 자, 여기서 들어있던 놈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얘가 out of가 되고요. 여기 있던 놈이 일이 들어가면 into가 되는데, 이 into와 out of를 합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안으로 들어가더니 계속해서 밖으로 튀어나와 버리면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through라는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through라는 전치사는 이 뒤에 그림으로도 똑같이 그려져 있어요. 자, through라는 전치사는 얘는 그래서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한 가지인데 두 가지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워낙 얘를 뭐라고 알고 있냐면 뭐뭐를 통하여라고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1번 뜻으로 두고, 잘못된 거 아니니까 1번 뜻으로 두고, 두 번째는 얘는 뭐냐면 통과의 전치사예요.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through라는 전치사를 사전을 찾아보면 1번 뜻으로 이게 나와 있어요. From beginning to end가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통하여라는 건 역시 통과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얘는 뭐뭐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수단을 나타내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냥 통하여로 두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니. 자, 그러면 out of는 중간에서 튀어나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공간일 때. 통과하는 거하고 달라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get에다가 get in 그러면 뭐 되죠? 들어가. get out. 나가예요. 그럼 get into도 똑같이 들어가겠죠. 뒤에다가 우리 medical college를 한번 붙여볼까요? get into the medical college면 뭐라고 하면 되죠? 의대에 들어가다. get out of the college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get out of는 뭐겠어요? 중간에서 튀어나오는 거니까 얘는 대학을 나오긴 나오는데 다 못 마치고 중퇴하는 걸 get out of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쫓겨나면 그래서 kick이라는 걷어차다라는 동사를 수동태로 써서 he was kicked out of the college라고 하면 걔가 그 대학에서 쫓겨났어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로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get through the college라고 하면 뭐가 됐겠어요?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말이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으니까. 야, 둘이서 막 싸우더니 갑자기 여자가 이러면서 물을 확 뿌리면서 we are through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일까? 우리 끝이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through라는 말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나타내는 말을 써요. 그래서 go through라고 쓰면 겪다, 경험하다, 통과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표정들이 영 불만인데 오늘. 이렇게 강의 좀 똑바로 해봐 뭐 이런 표정인데요. 자, 공간은 밖으로는 밖으로인데 어떤 밖으로인지 보셨죠? 마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나가는 게 밖으로예요. 그래서 너 여기서 나가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러죠? get out of here 이라고 하는 거죠. out이 뭐라고 했냐면 시간 끝까지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of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얘는 거기에 대한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run out of라고 쓰면 run out 끝까지 달렸고요. 끝까지 달린 놈이 뭐냐면 뒤에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I run out of something 이라고 쓰면 내가 무엇을 다 써버렸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out of를 쓰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다가 나왔던 전치사 하면서 오늘 to하고 from 한 번만 넣어볼까요? 너무 또 기나? 이러다 또 관계사 다 못할라. to는 되게 쉽죠. to는 전치사로 어떻게 가는 거냐? 가는 걸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to하고 반대는 우리 일단 첫날 배운 거 제일 처음 배웠던 게 on이었어요. 뭐하고 뭐를 기억하라 그랬죠? on은 접촉. 2번은요? 계속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반대되는 전치사는 뭐였죠? off였어요. 그러면 off는 뭐하고 뭐를 기억하면 되죠? 접촉이 아니라 분리 이탈. 그 다음에 얘는 지속이 아니라 중단하는 걸 off라고 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일 안 하고 쉬면 뭐라고 그래요? I'm off라고 하잖아요. 그럴 거려 아마? 그래서 뒤에 그게 the duty가 붙어 있는 겁니다. 오늘 나는 일에서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to하고 from 한번 배워보는데 to하고 from이 서로 반대가 되겠네요. 너무 쉽다라고 알고 있는 to from도 한 가지씩 정도는 더 추가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저를 잠깐 보시면 저쪽에 우리 관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화살을 이렇게 탁 걸어서 방향을 향하면 이때부터 to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생각이 향하는 것부터 to입니다. 놓으면 출발하죠. 손가락을 탁 놓으면 화살이 출발을 하면 출발,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 모두가 다 to예요. 도착하는데 갖다 꽂히면 안 되고요. 도착까지만 해야 돼요. 이게 탁 하고 꽂혀버리면 그때는 뭘로 바뀌냐면 전치사가 as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to의 특징이 뭐였어요? 방향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다 같은 거거든요. 방향을 나타내서 출발하고 이동하고 도착하는 것까지를 나타내는 말이 to예요. 이 과정 전체를 다 나타낼 수도 있고 이 과정의 일부분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 to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더라고 얘기했던 추가할 내용 2번은 뭐냐면 그 중에서도 사람의 마음이나 주의나 관심이 향하는 것을 나타낼 때는 항상 이놈의 전치사 to를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listen 뭐라고 하죠? to me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의를 나한테 돌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다, 의존하다라고 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turn, 그다음에 to somebody, 누구에게로 항상 나의 마음, 주의, 관심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의지하다, 의존하다라는 말이 돼요. 이번에 그럼 from은 얘는 얘하고 반대 방향이 되는 거니까 거꾸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 학생이 안 그래도 오늘 제 평소 때 강의 잘하다 오늘 왜 이렇게 재미없지? 그러고 있다가 저를 계속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기회를 봐서 내가 고개를 돌리는데 침을 탁 뱉었습니다. 근데 이 딱 나를 향해서 뱉은 거니까 이거 딱 보면 나로 오는 방향을 역으로 돌리면 그러면 얘가 어디서 왔지라는 걸 확인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출발점을 확인하는 것. 자, 출발점이니까 출신이나 출처를 확인하는 말도 되겠네요. 다 같은 겁니다. 즉 어디서 왔니라는 걸 나타내는 게 from이 되고요. 여기다가 얘도 하나만 더한다면 하나 같은 말인데 결국은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거겠죠. 근데 자주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to는 너무 쉬워요. 방향 잡고 출발하고 이동해서 도착하면 됩니다. 갖다 꽂지는 마세요. 뭘로 바뀐다고요? as로 바뀌니까. 그 다음에 옆에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뭐가 돼버리는 거냐면 at이 되는 거예요. 뭔가 관역을 향해서 갖다 꽂으면 at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기 자는 학생, 조 학생한테 내가 열어가지고 만약에 탁 던지면 throw at이 되는 거죠. 개가 지나가는데 맛있게 생겨서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개가 지나가는데 현혹을 맞추려고 이렇게 탁 집어 던지면 이것도 역시 똑같이 throw at이 되는 거였죠. 한 점을 겨냥하는 걸 보고 그래서 a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룩으로 같이 한번 봅시다. from은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where are you from이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I'm from Korea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너 어디서 왔니? 라고 했는데 한국이요. 그럼 나는 뭐 필리핀에서 왔나? 뭐 생긴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는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여러분이 외국에 갔을 때 쓰는 말이에요. where are you from? 이란 말은 그냥 너 어디서 왔니? 라는 얘기예요. 어디 출신이야? 라는 얘기여서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이 내년에 대학을 갔는데 너 어디서 왔니? 라고 그러면 I'm from 부산이라고 될 수도 있는 거고요. I'm from 제주라고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렇게 계속 너 서로 자기 학교들을 밝히고 있는 거였다면 나는 어디 고등학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그러면 어디 고등학교에서 왔다고 해야지 갑자기 I'm from Korea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판단의 근거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야, 너 혹시 최씨 봤냐? 최영규 봤냐? I think from his appearance라고 쓰면 걔 외모로 보면 from his appearance 외모로 보면 외모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you took the Mr. Che for Filipino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take A for B라고 쓰면 A를 B로 착각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다음 본 게 우리가 뭐 봤냐면 in 봤습니다. in은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시간 공간이 있는데 시간은 뭘 나타내는? 시간이 이게 아니죠.
시간하고 공간을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고, 일반적인 공간 말고 시간을 공간화시켜서 나타내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되는 전치사가 뭐였냐면 out이었고요. 그 다음에 out도 시간이 되면 뭐가 되죠? 끝, 마지막이란 얘기가 되고, out 공간이 되면 3차원 바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to도 두 가지 있다고 그랬네요. 하나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시간이 되면 뭘 나타낸다고요? 시간이 흘러서 나타난 변화의 결과를 into로 나타냅니다. out of 있다고 그랬죠. out of라고 쓰게 되면 얘는 시간으로 쓰면 이게 끝까지 다 간 대상까지 결합하는 말이 out of가 되는 거고요. 공간을 쓰게 되면 중간에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게 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into 저기 이제 설명이 이제 끝났으니까 turn A into B라고 해서 이렇게 보통 수고로 많이 외워요. 이걸 A를 B로 바꾸다, 변화시키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당연히 change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쓰는 거겠죠. 이렇게 뭔가 변화를 나타내는 말을 쓸 때,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말을 쓸 때 사용하는 전치사가 into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문장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 into는 그러면 어떤 into가 됐어요? freezing air로 들어가는 거니까 쟤는 그냥 공간을 나타내는 into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into는 뭐가 됐죠? 얘는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into가 됐죠. 그래서 얼어서 뭐가 되냐면 아이스 조각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저렇게 into가 두 가지, 하나는 공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arry가 옮기다이다가 목적어 쓰고 with 주어를 대명사로 받으면 그때는 옮기다가 아니라 가지고 다니다, 데리고 다니다가 되는 뜻도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 해석하다가 해석이 잘 안 되면, 영어는 push는 동작의 형태만 있고 이미지만 있고 동작의 방향은 영어는 전치사가 결정한다는 말 기억나세요? 그래서 일어나 있던 놈이 앉으면 sit down이지만 누워 있던 놈이 앉으면 sit up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동사들을 봐서 간단한 동사들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러면 그때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전치사를 보셔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는구나 라고 그냥 해석해 버리시면 돼요. 됐죠? 무슨 얘기인지. 영어는 어쨌든 전치사를 잘 봅시다. 그 다음 여기 한번 해볼까요? 5번. Natural Night Sky면요. Natural Night Sky면 보통의 밤하늘, 자연스러운 밤하늘이겠죠. 그러니까 소위 인공적인 불빛이 가미되지 않은, NAT라는 말이 들어가면 원래 태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생겼던 모양의 밤하늘이라는 얘기죠. 인공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은. 그래서 Natural Night Sky면 그 다음에 이제 커마로 끊었으니까 문장이 시작이 될 겁니다. someone이 주어가 될 거고요. ing은 뭐가 되냐면 앞에 있는 someone을 꾸미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인데, 하늘을 보는 사람인데 뭘로 보냐면 unaided eye에 aid라는 말이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aid면 도움을 받은 거겠고 unaid이면 도움을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관이 되는 거죠. 유관. 그래서 유관으로 하늘을 보는 사람, 즉 망원경이나 이런 걸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유관으로 하늘을 보는 사람이면 should be able to see, 볼 수 있어야 되죠.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really라는 말은 거의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3,500개 정도의 스타와 플래닛과 그리고 또 glow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glow는 좀 환하게 빛나는 빛, 이런 걸 glow라고 그래요. 어디서 나오는 빛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밀키웨이에서 나오는 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을 배워두는데요.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커마를 찍으면 주로 이제 고유명사 뒤에 많이 이러거나 아니면 어려운 명사가 나오면 양놈들이 이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조금만 어려운 말이 나오면 꼭 커마 찍고 뒤에 얘가 뭔지를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커마 뒤에 이 명사가 나오고 커마가 나오면 이 뒤에 나오는 말들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 놓고 보시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사람 이름 이런 것도 붙으면 꼭 우리 같으면 그냥 어디 어디 대학교 교수님인 누구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앞에 교수라는 명사부터 먼저 쓰고 어디 어디 대학교 재직 뭐 이런 식으로 커마 뒤에 뭔가를 설명해서 사실은 그러면 커마 뒤에 나오는 말을 읽지 않아도 앞에 나오는 명사를 안다면 굳이 읽을 필요가 없고요. 반대로 앞에 나오는 명사를 몰라도 뒤에 걸 안다면 결국 똑같은 걸 알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생기는 거죠. 밀키웨이는 뭔지 아시죠? 뭐예요, 얘가?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혼자서 우유길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왜 우유길이 됐는지 아세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신들의 제왕이 누구였죠? 제우스잖아요. 근데 제우스가 내가 너무 존경하는 게 걔가 막 어마어마한 바람둥이잖아요. 제우스가 막 신과 인간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세상 제일 천에 부러운 놈인데 그놈이 땅에 있는 왕비 한 명을 보고 걔가 너무 예뻐서 얘를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걔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남편이 전쟁에 나가거든요. 왕이. 그러니까 그 남편으로 변장해갖고 제우스가 나타나서 이 쓰레 같은 제우스가 나타나고 그래갖고 자기가 남편인 척 그 여자하고 며칠을 보내죠. 그것도 시간을 이제 연장하는 뭐 이렇게 술수를 부려갖고 이렇게 며칠을 보내서 아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 훌륭한 시인이에요, 그죠? 이게 애새끼가 인간을 돌보는 짓은 안 하고 이렇게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이쁘다는 여자는 다 건들고 다닙니다. 근데 그 부러워 죽겠어요. 근데 그 제우스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였냐면 헤라클레스예요. 근데 이 제우스의 부인이 누구예요? 헤라가 또 이렇게 화장품 이름이잖아요. 그 헤라가 또 이게 남편이 워낙 바람을 피우고 다니니까 이렇게 얘가 사고 치고 다니면 그 상대방을 만나서 조지고 다니는 데는 또 일각견이 있었죠. 그래서 헤라클레스 나중에 그래서 밤 병신 만들잖아요. 결국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하늘로 올라오게 되는 건데 반신반의를 이게 죽이려고 했는데 독이 묻은 옷을 입혀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제우스의 아들이 헤라클레스가 잘 안 죽는 거예요. 나중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올라와서 그 전령의 신이라고 그러죠. 전령이 뭔지 아시죠? 그 메신저, 사자. 전령의 신이 누구예요? 유명한 상표 이름인데. 네, 맞습니다. 헤르메스 맞습니다. 오, 그리스 로마 신화 잘하네. 근데 어쨌든 걔가 나중에 헐큘레스를 헤라클레스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제우스가 헤라클레스를 낳아갖고는 얘한테 젖을 먹여야겠는데 이 새끼에게 젖을 먹일 데가 없으니까 몰래 안고 올라와갖고 헤라가 자고 있는데 헤라 젖을 물려요. 쓰레 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본부인한테 젖을 물리는데 이 자다가 헤라가 딱 이상해서 보니까 헤라클레스가 자기 젖을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유가 젖이 확 튀어서 만들어진 길이 밀키웨이입니다. 걔네들 신화예요. 홈 갤럭시의 갤럭시라는 말이 은하가 된 것도 똑같아요. 얘는 라틴어에서 온 건데 얘는 그리스어로 우유를 갈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쟤도 똑같이 밀키웨이라는 뜻을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6번 문장 해볼까요? 자, 전체 숫자입니다. 외국인 학생의 숫자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ing는 그러면 앞에 있는 foreign student을 꾸미겠죠. 어디에 다니고 있냐면 Korean Language 프로그램을 다니고 있는 외국인 학생의 숫자가 증가해 왔죠. 그죠? 그 다음에 to는 방향 도착이네요. 그래서 어디로 증가해 왔냐면 3만 명 이상입니다. In Seoul alone이라고 할 때 이럴 때 alone은 서울에만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서울만으로도 3만 명 이상이 올해 늘어났죠. 이거 출발점이네요. From 4,700명에서 이게 작년 말 4,700명에서 3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가보죠.
앞에 나오는 prosperity라는 단어는요, prosper이라는 동사에서 뒤에 뭐가 붙은 거냐면 ity라는 명사 전미사가 붙은 거거든요. pro라는 말이 붙으면 얘가 앞으로라는 뜻이 돼요. pro가 붙으면 앞으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 앞으로를 내다보는 prospect라고 이렇게 쓰면 얘가 뭐가 되냐면 spect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prospect라고 쓰면 전망 이런 단어가 돼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봤던 propose 같은 거 쓰면 앞 제안하다라는 말도 되고 움직이다라는 말 붙여서 promote 같은 거 쓰면 앞으로 전진시키다라는 이런 단어가 됐죠. spur이라는 말은 소리가 밖으로 터져 나가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내뿜고 터뜨리는 걸 spur이라고 그래요. inspire이라는 데 들어있는 단어나 그다음에 사이다 이름인 스프라이트나 이런 거 다 전부 다 같은 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튀는 걸 스플래시라고 하기도 하고 전기가 튀는 걸 스파크라고 하기도 하고 스프라는 소리나 스트 이런 소리가 스타 이런 소리가 뭔가를 탁 튀어나가게 만들고 스프라는 말이 밖으로 퍼져나가게 만드는 소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퍼져나가다 터뜨리다라는 말이 되어서 prosper이라는 말이 번영하다, 번성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ITY가 붙어서 번영, 번성, 발전이라는 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bring about이라는 말은 bring이라는 동사가 뭐예요? 가지고 오다라는 뜻이잖아요. about이라는 전치사는 주변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about은 주변인데 이 주변이 of는요. 우리 of는 배웠죠. 오늘 이거 이러다가 이거 다 못할라. of는 본질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집이라고 해봅시다. 죄송합니다. 저 그림을 워낙 못 그려서. 이게 집이면 집의 지붕은 the roof of the house죠. 집의 문은 the door in the, of the house죠. 이게 이 부분에 결합하고 있는 건 본질인데 얘가 아니고 이쪽 주변은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주변이 삥 돌아서 원의 움직임을 가지면 주변을 뭐라고 하냐면 aroun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아주 불규칙한 자취를 남기면서 돌아다니는 이런 주변은 뭐라고 하냐면 얘를 about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round라는 말이 동그라미잖아요. 거기다가 앞에 A2 붙여서 삥 돌게 만들어주는 게 around입니다. 됐죠? 참고로 around는 미국 영어에만 있는 단어예요. 영국 영어는 around라고 하지 않고 앞에 A를 떼내고 그냥 round라고 써요. 그래서 around the year이라고 하면 1년 내내라는 말이 되는 게 한 바퀴를 다 돌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about이라고 하면 좀 주변으로 이렇게 불규칙하게 주변은 주변인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about이 대략 뭐뭐에 대하여라는 말이 되는 것도 대략 200페이지라고 하면 200페이지 주변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라고 할 때 I know 쓰고 over를 쓰는 것과 about을 쓰는 건 내용이 달라져요. I know 뒤에 Mr. 최라고 이렇게 쓰면요. of는 최용규라는 인간 그 자체를 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about을 쓰게 되면 나는 최용규에 관해서 뭘 좀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of하고 about 차이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흩어져 있다라는 말, 흩어져 있다라는 말은 뭐라고 쓰냐면 scattered about이라고 쓰거든요. 왜 about인지 느낌 오시죠? 야, 방 안에 온통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어 라고 쓰면 the toys were scattered about the room 이라고 쓰면 돼요. 그럼 이런 자취처럼 남는 거니까 장난감이 질서정연하게 동그랗게 남아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쓴다면 around를 써도 되겠지만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는 건 about을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위를 쭉 둘러보면 look 뭐라고 그러죠? 시선이 around로 나가잖아요. look about이라는 말은 없겠죠. 쓰면 못 쓸 건 없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만약 시선을 보는데 그 시선이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about이고 around는 빙글 돌아가는, 둘 다 본질은 아니고 주변은 주변인데 차이가 약간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일상생활에서요, 쓰지는 않지만 가끔씩 그게 필요한 장면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정말 만화 같은 장면들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run 누구에게로 달려가면 run to라고 하지만 가서 쳐 박아버리면 그때는요 run at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jump at도 나오겠네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이제 제 걸 필기를 냈다가 써놨더니 스님이 이렇게 이런 말은 없는 거라고 이렇게 이딴 학원을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jump at은 레슬링 경기 중계 들으면 자주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 뒤에 올라가고 막 쳐박는 놈들 있잖아요. 그때 중계할 때 jump at이라고 그래요. 또는
형사들이 이렇게 뛰어가서 뒤에서 잡아서 확 덮칠 때 이런 건 jump at이라고 쓰거든요. 가서 쳐 박아버리려고 하면 run at이 맞는 거죠. 물론 강물 같은 데 뛰어내리면 into라는 말을 쓰는 게 좋겠죠. into the river이라고 쓰면 되는데 만약에 만화에 내가 마법을 걸어서 개강으로 뛰어들어오는데 강표면에 철퍼덕 붙어버리면 그러면 뭐라고 써야겠어요? 그때는 on을 써야죠. 표면의 접촉이니까. 그러니까 일상에서 안 나타나는 말이지만 그 전치사로 그 특별한 상황이든 특정한 상황이 되면 못 쓸 건 아닌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차 타고 가면 in the train이 맞지만 가끔씩 on the train 이런 표현이 나타나기도 해요. on the building 이런 말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스파이더맨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그런 표현이 나타난답니다. 자, bring은 가지고 오는 거죠. 그죠? 주변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내 곁으로 가지고 오는 건데 보통 그래서 우리가 bring about이라고 하면 뭐라고 많이 하냐면 오늘 전치사 about도 있습니다. bring about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으키다, 초래하다 이렇게 많이 외우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주변으로 가지고 오는 게 bring about이에요. 자, 그러면 그 정책이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해도 되죠. 꼭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건 이제 뭐 일어난 번영 발전이라고 해도 되지만 가져온 번영 발전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누가 갖고 왔냐면 그 국제 교역이 가지고 온 그런 발전은 이렇게 된 거네요. 어디에 쓰냐면 올리브 오일에서 가져온 발전이 스프레드 어디로 퍼져나갔냐면 농부들에게 퍼져나갔고요. 그 발전이 농부들에게 돌아갔고 그리고 it was their rituals with choral songs and mimic dancing 이라는 말에 여러분이 이 코마를 한번 빼고 보시면 it was their rituals 그 다음에 that 이라고 가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it was 강조 대신 만들어진 거예요. 그 농부들에게로 이익이 돌아갔고 그게 뭘 만들어냈냐면 바탕을 만들어낸 거죠. 초기 연극의 바탕을 형성했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가운데 들어간 말이 뭐냐면 걔네들의 의식인데 이 의식에 뭐가 같이 함께 했었냐면 여러분 합창단을 코러스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코러송이라고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미믹이라는 말은 따라하고 흉내내는 거거든요. 뭐 동물의 모양을 흉내냈다든지 그런 미믹 댄싱과 코러송이 있던 의식이 이게 뭐가 됐냐면 초기 연극의 바탕을 이루었습니다 라는 말이 된 거네요. 자, 그 다음 8번 가봅시다. 잠을 좀 깨보시라고요. 자, 같이 볼까요? 정작 중요한 걸 얘기를 하겠어요. bring about을 ed형으로 썼네요. ed형으로 썼는데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고 by가 나온 거 보니까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 게 맞죠? 그래서 가지고 온, 일어난, 뭐 번영 발전 이렇게 됐던 겁니다. 마찬가지 made 뒤에 목적어가 안 오고 by가 왔으니까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안 오고 주로 전치사, 부사 또는 동사가 오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상이죠. 어떤 work of fiction이니까 소설 작품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전체적인 인상은이라고 됐어요. 그건 cannot be rightly understood. 똑바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without 이것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거꾸로 이게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있어야 이해할 수 있냐면 sympathetic perception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of는 전치사 뭘 나타내는 대상이겠죠. 이것에 대한 sympathetic perception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작가의 예술적 목표에 대한 sympathetic perception이 있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party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근이 들어가면 얘가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SYM은 뭐예요?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SYN 또는 SYM이라고 쓰이는 말은 함께라는 뜻을 가져서 sympathy라고 쓰게 되면 같이 느끼는 감정, 공감을 sympathy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주로 공감 중에서도 어디에 주로 많이 쓰냐면 그 내가 여러 번 볼 때 느끼는 감정 이런 거 있죠. 동정심 뭐 이런 데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데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옆에다가 그러면 제가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게 안티인데요. 이렇게 붙이면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 안티가 뭐죠?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ntipathy라고 하면
그러면 얘를 반감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뭐 해볼까? 멀리 보내는 이라는 이거 보면 그러면 무슨 단어인지 알 것 같죠? 사실 외국인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가 직접 많이 가져다 쓰는 단어입니다. 텔레파시를 보낸다라고 하잖아요. 그 텔레파시가 이 단어네요. 앞에 텔레라는 말이 멀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보내면 뭐라 그래요? 소리를 텔리폰이라고 그러잖아요. 폰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앞에 심 붙은 거 한번 써볼까요? 심포니라고 쓰면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다 같이 내는 소리 교향곡이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됐죠? 해석 한 번만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공감하는 인식이니까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면 되지? 공감대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소설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은, 전체적인 느낌은 똑바로 이해할 수가 없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이는 공감대가 없으면요. 예술 작가의 목표에 대한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픽션이라는 말이 소설이고 앞에다 NOM 붙여서 non-fiction이라고 하면 있는 이야기 기록이 되는 거겠죠. FIC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FIC나 FAC나 FEC나 다 같은 말이거든요. 얘네들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make라는 만들다라는 이런 뜻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집어넣는 infect 감염시키다라는 이런 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FAC를 써서 뒤에다가 장소를 나타내는 말 RY를 붙이면 만드는 곳 공장이라는 뜻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fiction이라고 하면 만들어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iction이 이야기 또는 소설이라는 뜻이 되죠. 자, 그 다음 9번 해볼까요? 얘는 수능의 문법 문제로 나왔던 문장인데 어디를 틀리게 해놨었냐면 works를 works라고 안 쓰고 work라고 썼었어요. 그러면 이게 문장이 좀 길어서 잘 빨리 발견이 안 되니까 주어는 누가 되는 거냐면 the fact잖아요. 그러니까 단수 동사인 works를 썼어야 되는데 이게 영어 실력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은 poor villagers 얘를 보고 얘가 주어라고 생각해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열타 해석을 해봅시다. 자, fact 우리 동격의 접속사 fact 배웠잖아요. fact가 아니라 that. 그 다음에 또 fact that 되고 뒤에 그러면 이게 fact의 내용이겠죠. 사람이 충분히 흥미를 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면 이게 종종 기적을 일으킵니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되네요. work wonders의 wonder이라는 말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work wonders라고 하면 기적이 만들어지다, 기적을 이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움을 주기에 충분히 관심이 있는 이라고 해도 되지만 충분히 관심이 있어서 도움을 주는 이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죠?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이게 종종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interesting은 재밌는 게 아니라 흥미를 유발하는 거죠. interested를 쓰면 흥미를 유발당하는 것. 재밌는 게 아니라 관심을 유발시키는,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을 interesting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재밌다라는 얘기는 영어로 그건 뭐 쓰죠? 그건 fun을 쓰는 겁니다. fun을 쓰면 그게 재밌다, fun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 얘는 관심을 끄는, 흥미를 유발하는 이라는 단어가 interesting이 되는 거예요. 10번 해봅시다. 밑에 이게 떠 있는데 참고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교재 밑에 나와 있는 말 참고해서 해석 편하게 한번 잘 해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 책을 봤냐면 좀 너무한 것 같더라 해석이. 당신의 존재 속에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은 당신의 부재 속에 당신을 험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게 인도 말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게. In your presence 그럼 이제 뭐라고 하면 될까? in이 뭐예요? 시간.
그러면 your presence를 얘를 주어 동사라고 생각해 봐요. 뭐라고 하면 되죠? when you are present이잖아요. 에이, 여러분, in studying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공부 속에가 아니고 뭐예요? 공부할 때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되죠? 네가 있을 때라고 하면 되죠. 해석 찐따처럼 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려니까요. 이게 다 너의 존재 속이라고 했죠. 안 봐도 빤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하면 되죠? 너 없을 때잖아요. 말이 얼마나 깔끔하게 바뀌는지 보세요. of은 뭐라고요? 어린이 여러분, of가 뭐라고요? 대상이잖아요. 너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너 있을 때 너에 대해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너 없을 때 너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be apt to가 뭐뭐 하기 쉽답니다. speak well of가 speak ill of가 수고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보니까 그냥 좋게 말하는 거잖아요. 뭐뭐에 대해서. 여기는 나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뭐뭐에 대해서. 저게 왜 수고입니까? 그러니까 안 외워도 되는 걸 쓸데없이 외우는 거 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in studying이라고 할 때 studying은 동명사였지만 동명사가 아니라 그냥 명사여도 얘가 동작의 내용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그거 in 다음 명사 나오면 뭐라고 하면 되죠? 뭐 할 때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소유격이 나온 이유는 뭐겠어요? 주어를 써야 되는데 누구의 주어를 써야 돼요? 명사의 주어를 써야 되니까 you라고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사의 주어는 뭐 써야 되죠? 그러면 소유격 쓰면 되잖아요. 책, 너의 책이라고 써야지 너 책 안 하잖아요. you book이 아니고 your book이죠. 그래서 your presence 아닙니까? 10년을 영어를 배우고도 이게 그냥 죄송한 얘기인데 정말 무식하게 외우는 것이 효과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 영어라는 언어의 특징들을 좀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이걸 너의 존재 속에 이런 건 너의 존재 속에 이러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책 제목을 막 위대한 유산 이런 식의 번역하고 그러는 겁니다. 영어 소설 중에 위대한 유산이라는 거 아시죠? The Great Heritage거든요. Great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위대한으로만 생각이 되시는 분은 그게 엄청난 유산을 그렇게 위대한 유산이라고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위대한 유산 좀 이상하잖아요. 오늘 또 페이스북에 모학원 원장님이 글을 올리셨던데 시네마 천국을 봤다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 영화가 시네마 파라디소거든요. 이탈리아 영화인데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30년이나 됐는데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거 보다가 고민했나 봐요. 시네마 천국이라고. 이거 파라다이스 극장이거든요. 그런 엄청난 사고를 치지 않으려면 극장 이름이에요, 그냥. 그 영화 보면 나와요, 중간에 그 극장에 파라다이스 극장이라고 적혀 있는 거. 물론 번역가가 의도적으로 그걸 또 시네마 천국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너의 존재 속에 좀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수거라고 부르는 것들도 잘 보시고, 그리고 영어 단어건 표현이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할 것 같다, 다 달라요?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편하게 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읽어가면 가장 좋은 거죠. 11번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역동사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동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기억나죠? 뭐일 때? 목적어 뒤에 to도가 나올 때. 그럼 뭔지 일단 앞에 거 빼놓고 그 그룹은요. 뭐 I belong 이런 거 잘 모르시면 일단 빼고 가면 되겠죠? 그룹이 주어고 동사가 얘니까. 그러면 쟤는 어쨌든 뭐한 놈이겠어요? 그룹을 꾸며준 놈이겠지. 주어 뒤에 나왔으니.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러면 그 그룹은 격려 좀 그만하시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개인 멤버들이 뭐하게 하죠? 창의적으로 사고하게 한다. 이러면 아주 깔끔한 문장 됐지 않습니까? encourage 해석할 필요 굳이 없네요. 하라고 하는 정도의 느낌만 좀 더 세게 줄 뿐이죠. 이 관계대명사는 뒷과 사과해서 몰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belong to는 지난번에 한번 배운 적은 있어요. belong to 뒤에 사람이 오면 어디에 사물 belong to 사람이면 누구누구의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 belong to something이면 어디에 속하다라고 해서 내가 소속된 그룹은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아시죠? 그죠? to가 이리 가도 되고 얘를 들여다가 이리 보내도 되고. 일단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다음과에서 다 모아서 한 번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볼까요?
나는 원규가 최고의 강사라고 생각해. 내 생각에 원규는 최고의 강사야. 이거 두 가지는 그냥 일반적인 문장의 요순을 따랐는데, 원규 내 생각에 최고의 강사야라고 하면 이 내 생각에가 뭐냐면 관용적 삽입절이에요. 중간에 그냥 말의 추임새처럼 하나 따라붙은. 이게 그래서 커마로 티가 나면 금방 찾아내는데 커마로 티가 안 나면 잘 안 보이기도 해요. 야, 근데 영어는 동사 두 개가 연속하는 경우는 반드시 그걸 막는 블럭이 있어요. 동사 두 개가 연속하는 모양은 절대로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people make라는 말이 지금 말 잘못했어요. 여기 아니죠. 여기 아닙니다. 지금 미친.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they feel 자리가 빠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거는 거기가 아니었는데. 이 영어에서 feel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will이라는 동사가 또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they feel이라는 말은 소위 뭐가 된 거냐면 조금 전에 원규는 내 생각엔 최고의 강사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가운데 뭐 하나를 톡 집어넣은 관용적 삽입절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빼도 상관없겠군요. 그럼 이제 여기 아셨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대부분의 결정은 이라고 해놓고 명사 뒤에 뭐가 붙었죠? 주어 동사가 나오는 놈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결정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최고의 해결책이 될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됐죠. 그렇게 해도 되고 예를 넣고 싶으면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결정은 기반을 두고 있죠. 근거를 두고 있죠. 어디에 두고 있냐면 자기들이 느끼기에 최고의 해결책이 될 것에 두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관용적 삽입절이 뭔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번에 여러분 나머지 문장도 해석해 보세요. 다음 13번 해볼까요? The first thing이라는 명사가 나오고 뒤에 뭐가 붙었냐면 a doctor will need to know라는 주어 동사가 붙었으니까 의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의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것은 include라는 말은 뭐뭐를 포함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뭐를 포함한다라는 얘기는 뭐뭐가 있다하고 똑같죠. 이 우리말로 더 예쁘게 잘 바꿔보려고 해보세요. 포함하다라는 말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을 포함한다라고 해도 되지만 주요 시험 과목에는 국어, 영어, 수학이 있다라고 해도 같은 말이잖아요. include 하나 배우셨습니다. 실제로 뒤에 나오는 놈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길면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편하죠. 됐죠? 그러면 의사가 알아야 될 최초의 것에는 뭐가 있냐면 잃어버리면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얼마나 많은 독성식물을 먹었는지 그리고 언제 먹었는지 그리고 그 어떤 부분을 먹었는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됐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의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것은 뭐가 있냐면 1번으로 what kind and how much of the poisonous plant was eaten 됐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얼마나 많은 독성식물을 먹었는지 이 수동태 해석하는 건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게요. 이 먹혔는지보다 훨씬 나아요. 먹었는지. 그다음 두 번째 언제 먹었는지 해석 안 합니다. 이런 거. 대명사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 얘 왜 해석할 필요 없죠? 얘가 지금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얘를 받고 있는 거니까 결국 it으로 또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먹었는지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야, 먹다 계속 쓰면 지겹겠으니까 이 자리는 뭘로 썼어요? consume이라고 쓴 거죠. 우리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써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똑바로 듣고 정확하게 써라는 게 또는 정확하게 듣고 똑바로 쓰가 훨씬 낫죠.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지겹고 재미없는 건 한국어나 영어나 똑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이야기를 자꾸 바꿔가면서 쓰려고 하는 그 경향이 근데 우리말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심해요.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이런 거. 그래서 the plant 그 식물의 어떤 부분 이러면 최악입니다. 해석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건. 그래서 그냥 방금 했던 것처럼 하면 편하게 되는 거죠. consume이 소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으로도 쓰냐면 섭취하다라는 뜻으로도 쓰거든요. 근데 딴 때는 모르겠는데 칼로리가 나올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보통 그냥 소비하다라고 해버리면
음식은 소비해도 결국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데 칼로리는 소비하다라고 우리말로 해석해버리면 운동해서 털어버리는 칼로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고 얘는요. 무슨 뜻? 섭취하다, 먹다라는 뜻입니다. 칼로리나 음식이 들어오면 컨슈머 먹는 거예요. 얘는 음식이나 캘로리가 들어오면 먹는 겁니다. 다음 14번 해볼까요? 내가 책을 샀다라고 영어로 쓰면 I bought a book이 되죠. 책을 한 권 샀어. 근데 이거 a book을 앞으로 빼내면요.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I bought라고 이렇게 쓰면 내가 산 책이라는 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을 다른 방식으로 한 거잖아. 얘를 이렇게 바꿨다고 그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책을 샀다라는 말에서 책을 선행사로 해서 내가 산 책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It takes라고 쓰면 시간이 얼마 걸린다라는 얘기죠. It takes 시간 쓰고 그 다음에 for 목적어 to do 이렇게 쓰면 보통 이 목적어가 이걸 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잖아요. I bought a book하고 똑같습니다. 시간을 앞으로 빼고 it takes라고 쓰면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걸리는 시간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러면 걸리는 시간이에요. 목적어가 누구죠? 플래닛이 행성이 make one orbit 1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고 여기가 동사가 된 거죠. 시간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태양에 얼마나 가까이 있나라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얘가 우리말로 하면 뭐 얼마나 가까이 있냐라는 이런 굳이 어려운 명사로 쓰면 이 정도 단어 뜻이 될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뭐 해도 되지만 편하게 얼마나 가까운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과 마지막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려워요. 이 문장 많이 어렵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십시오. 앞에 나오는 many of the environment problems면 많은 환경 문제들이네요. 그 다음에 명사 뒤에 we are faced with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겠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환경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맞서고 있는 환경 문제는 어디에서 맞서고 있냐면 densely populated parts of the world니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겠죠. dense라는 형용사가 dense가 얘가 밀도 높은 빽빽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명사로 density라고 이렇게 쓰면 얘가 뭐가 되냐면 밀도라는 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populated이니까 빽빽하게 거주하는 지역이니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오늘날 우리가 맞서고 있는 환경 문제들은 까지가 주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would have not arisen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네요. arise라는 단어가 얘가 불규칙 변화를 해요. 과거형이 arose가 되고 얘의 과거 분사가 arisen이라고 이렇게 적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뒤에 나오는 말에 만약에 인간이 estrange라는 말은요. 얘는 벗어나게 하다, 멀어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멀어지게 하다, 벗어나게 하다. 자기 자신을 멀어지게 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을 멀어지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문제 안 생겼을 거예요. 뭘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더라면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나름 표현의 기술을 부린 거죠. 그냥 뭐라고 하면 되죠? 자연을 망가뜨리지 않았더라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를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았더라면, 즉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았더라면, 자연을 망가뜨리지 않았더라면 그런 환경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 as far as 뒤에 he has라는 말이 된 건요, 여기가 이게 생략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estranged라는 말이요, 위에 나온 요 놈이 estranged himself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from nature이라고 이렇게 똑같은 말이 생략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위에는 어디 갔죠? had estranged는 과거 완료잖아요. 즉 과거에 자기 자신이 자연을 망가뜨린 만큼이라는 얘기거든요. 망가뜨리지 않았더라면, 여기는 has estranged니까 뭐가 되냐면 현재 완료가 되어서, 얘는 무슨 말이 된 거냐면 지금까지 자연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벗어나게 한 만큼이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즉 현재까지 자연을 망가뜨려 온 것처럼 그만큼 그렇게 자연으로부터 스스로를 벗어나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문제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그냥 자연을 망가뜨리다라는 표현을 썼으면 far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as much as가 왔을 텐데, 멀어지게 하다, 벗어나게 하다라는 말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얘를 지금 as far as라고 이렇게 멀리라는 말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내용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소위 그 if 가정법이 사용이 된 거죠. had not estranged라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그래서 그 뒤에 would not have arisen 이라는 말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가정법이 아닌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우리 상관 명사를 꾸미는 것과 관련된 내용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